자, 슈퍼바이저를 위한 슈퍼바이저의 정석, 슈퍼바이저 제대로 해봅시다의 허욱입니다. 슈퍼바이저에 대한 직무가 맡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슈퍼바이저 직무가 워낙 광범위한 부분도 많고 업무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좀 이론적으로나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슈퍼바이저의 업무와 역할은 뭔지, 외식사업의 프레임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지속성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외식 매장의 운영관리. 통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슈퍼바이저는 물론 그 가맹사업이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유통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편의점 사업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식 사업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외식 매장의 운영 관리, 그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떤 세 가지 3S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후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의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현재 업무 내용과 비교, 그리고 개선할 수 있다. 외식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외식 매장의 관리 포인트를 알고 현재 매장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세 가지 특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시작한 지는 79년도 롯데리아가 서공동에 처음 매장을 내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네이버나 그 구글 여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프랜차이즈의 역사라고 쳐보시게 되면 림스치킨이나 여러 브랜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79년도 롯데리아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정확하게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할 수는 없어도 프랜차이즈가 뭔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 하나가 고객이 선호하고 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완전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브랜드를 내 상권에서, 내 동네에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런 가맹점 사업자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프랜차이즈는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를 뜻하고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사업자를 뜻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맹본부, 가맹본사 이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쓸 거고요. 법적인 용어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님을 가맹점 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사업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느냐, 소비자가 이 브랜드, 롯데리아, 버거킹, 이 정도의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나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소비자한테도 이미 어느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거죠. 지원 및 교육. 흔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브랜드가 식별되게 인정되어 있는 그 매장을 가맹점에 인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사는 가맹점 사업자한테 교육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 시스템, 마케팅,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부분을 가맹점 사업자한테 이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지원과 교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운영 일관성에서라고 생각하면은 A 가맹점 사업자에서 나오는 맛과 서비스, 품질, 매장의 운영 형태, 매장의 인테리어라고 이런 부분들이 B 가맹점에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브랜드, 스타벅스는 물론 직영점으로만 운영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을 운영 일관성 있게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죠. 가맹점 사업자한테 그 운영의 일관성이나 지원, 마케팅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맹 본사는 로열티 또 다른 뭐 매출의 뭐 다른 부분, 수수료 부분을 취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가맹 본사 직영점이 갖고 있는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입을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라던가 안에 색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투자금 지불이 필요하고요. 그 후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매장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입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의 일부 또는 고정 수수료를 가맹 본사로 내는 시스템. 이게 라이센스 사용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자신의 음식 및 레시피, 브랜드 식별성, 운영 지침,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프랜차이즈 가맹점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가맹점이 독립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을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79년도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돼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올해로 벌써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가차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소비자들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더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저희가 국민 총생산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고객의 눈높이가 올라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뭐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가 여기서 5,000원이면 다른 동네 가서도 5,000원. 이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부분, 그거는 사전에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고, 물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